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성교육 어떻게 할지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성교육이 너무 어렵거나 그리고 성교육 자체를 다루는 게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 전체적인 그 성교육을 하는 부모의 마인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교육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4살짜리 아이 부모님도 그러시고 중학생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이가 됐든 간에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한데, 성교육이 어려운 건 우리가 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미 너무 두려움이 많고 너무 억압된 감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은 또 너무 많아요. 아기 때부터 아이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한 번 가르치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부모는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고 계속 도전 과제는 부모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너무 교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인체, 남자, 여자 다른 점, 경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욕이 모두가 있다는 것, 아기가 만들어지는 그 미스테리한 과정,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평등, 그리고 어떻게 위생적으로 생활을 할지 너무너무 알려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과하게 가르쳤다고 민호를 넣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소극적으로 성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에 있는데, 저는 근데 부모가 성교육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교육은 특히 수학, 과학이랑 다르게 우리 굉장히 기본적이고, 일상에서 아이가 질문할 때마다 이제 이걸 배워야겠구나라고 생각될 때마다 이렇게 꾸준히 삶에서 모델이 돼서 가르쳐주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제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경우나 아니면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물쩡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수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는 가르쳐도 되고 뭐는 가르치면 안 되는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언어를 쓰면 안 되는지, 이런 감각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부분에서 다 부정적인 감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맞다 틀리다를 아는 건 우리 감각으로 아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느낌상 내가 먹고 싶지 않다, 감각이 거부감이 올라온다, 그럼 안 먹고 놓고, 근데 이걸 들었을 때 먹고 싶다, 좋다, 이런 감각이 올라오면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냐 안 하냐, 뭐가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게 우리 감각으로 호불호를 느끼면서 선택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성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불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맞고 뭐가 그 적당한지의 그 감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 라고 물어봤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성적인 그런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엄마가 압도돼 버리는 거죠. 학습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상처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부모는 그 지점에서 압도돼 버리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에는 아이들이 묻고 또 묻다 보면 어느 순간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기는 거란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설명해야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을 우리는 절대 그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죽어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어물쩡 넘기고 질문하면 피하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시간을 끌면서 아이가 그냥 적당히 호기심이 사라지거나 어떻게든 되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그냥 이렇게 회피해버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호기심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증만 일으켜서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정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배울 기회는 잃고 약간 우회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 음지의 방향으로 친구한테 아니면 무슨 영상으로 이상하게 이제 교육 아닌 교육을 하게 되고, 옳지 않은 성에 대한 신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억압된 부모 밑에 자녀는 오히려 성적으로 문란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지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는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거는 연구 결과로도 나왔다고 해요. 부모가 성적인 대화를 아이와 이렇게 편안하게 나눈 그런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이의 첫 성관계 경험 나이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늦게 첫 성관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교육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더 빠르게 첫 성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숨긴다고 성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쉬쉬하고 알리지 않고 모르게 하면 성욕이 발달되지 않고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욕은 우리 DNA에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욕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에게 너무 성적인 면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성적 학대에 속하지만 성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성적 학대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상처가 있고 불편해도 두렵고 꺼려지고 수치스러워도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성교육을 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아이들을 너무 성적으로 더 만든다, 애들을 더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이 착각이신 겁니다. 교육을 안 하고 애매하게 교육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피상적인 교육은 아무 교육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였던 기억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쯤 해서 집에 있던 야한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처음 성에 대한 지식을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난자랑 정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긴대, 이 수준에 멈춰있던 아이가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 야한 동영상을 갑자기 본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내용이 너무 심해,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완전 너무 놀랐어요. 이상한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최악의 성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아이들이 그 건강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더 안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 또래 애들이 그 수준으로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건 사실 정말 깊고 많잖아요.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웃기고 그런 야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려오는 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책임감이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거며 정말 많은 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꺼려진다, 부끄럽다, 더러워, 그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교육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많은 걸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성교육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인데 이제 아마 가정마다 다 다르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걸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이제 스타일대로 변형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을 정말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3살, 4살 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는 왜 뭐 저런 게 달려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신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구나. 그걸 느끼고 아빠는 남자라서 고추가 달려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가볍게 설명합니다. 남자는 고추 달려있고 여자는 여자의 성기가 달려있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책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성교육 관련 이제 인체 동화책을 구입을 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보면서 저도 더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수위가 세다 싶으면은 좀 나중에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대체로 책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 봐서 3, 4세 뭐 추천 도서면은 대체로 3, 4세 읽히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화책 보여주고,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고, 근데 너무 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궁금해 하는데 그냥 아이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정도로 가볍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되묻기도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때 보니까 아이가 남자 여자를 구분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기 때.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는 단어는 알지만 체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맘때 많은 정보 지식을 얻고 이렇게 엄마랑 대화하면서 딱 알더라고요. 아,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친구 남자였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건 제가 남자고 내가 여자인 거구나 이러면서 그런 걸 확
배우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체 연계해서 인체에 대한 책도 꼭 성이 아니어도 인체 쪽으로 확 깊어지면서 인체 책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 4세 때 그렇게 시작해서 또 관심이 쭉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굳이 뭐 제가 일부러 꺼내서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관심이 줄었다가 또 다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나 때는 정말 이거 물어볼 수가 없었고 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엔 피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로 들어가지 않아. 왜냐면 피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친구랑 악수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자 성기가 여자 성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자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말하면서 살짝 떨렸어요. 애가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말을 해주긴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을 해줬는데 의외로 아이가 아 그렇구나 그럴 끝이었어요. 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궁금증이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너무 명확하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딱 끝나더라고요. 그거를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내가 말은 안 하고 쟤는 살짝 깨닫고 어떻게 할까. 만약에 제가 머리를 되게 썼다면 아이가 집요하게 계속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비밀스러운 거 되게 특별한 거구나. 아이가 그렇게 이미지가 박혔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냥 가볍게 툭 코 속에서 콧물이 나와랑 똑같은 느낌으로 남자 성기가 여자 성기로 들어가서 정자가 나와? 가볍게 얘기하니까 아이도 가볍게 받아들이더라고요. 7살 이런 애들이 그걸 막 야하게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 엄마의 그냥 생각인 거예요. 엄마가 성적인 거에 너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아이들은 정말 되게 오히려 더 가볍고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쓴 사진이 있어요. 바로 잠자리의 그 짝짓기 사진입니다. 왜 제가 잠자리로 했냐면 뭐 많죠. 뭐 강아지도 있고 뭐 코뿔소도 있고 짝짓기 사진 많이 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잠자리를 제가 택한 건 잠자리가 짝짓기 할 때 이렇게 하트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되게 의미 있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잠자리가 특별히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지만 근데 우리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성관계가 사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걸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특별히 잠자리 사진을 사용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아니면 만약에 유튜브 좀 싫어하신다. 왜냐면 싫을 수 있어요.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면 알고리즘을 쫙 글로 가버리니까. 영상이 싫다면 동화책으로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동화책도 아마 수준이 많이 다를 거예요. 엄마가 마음에 드는 책으로 도서관에서 성교육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책 열어보시고 이 정도면 감당할 만하겠다. 이 정도는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겠다 싶은 걸로 빌려와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초등학교 2, 3, 4학년쯤 되면 이제 Y나 뭐 학습 만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보면 뭐 사춘기, 임신과 출산 이런 거 관련된 이제 학습 만화책이 있거든요. 이제 동화책이 아닌 거죠. 동화책에서 학습 만화책으로 옮겨오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동화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접어들 때쯤 해서 최소한 4학년 때는 왜냐면 5학년 때 되면 이제 제가 봐도 5학년 되면 이제 성적으로 확 성숙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저는 교육이 들어가는 게 부모한테도 편하고 아이한테도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그 문제 당면했을 때 더 편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한 3학년, 4학년 때쯤 학습 만화로 교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애는 그렇게 했고요. Y책 도서관에 빌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그 책만 너덜너덜합니다. 얼마나 애들이 궁금해 한다는 건지 아시겠죠? 성교육 책을 보여주면 질문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좋은 겁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가볍게 너무 심각하지 않게 너무 딥하지 않게 적당한 수준으로 대답해주고 대화도 나눠보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아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교육하고 검색해 보시면 영상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성교육을 하면 좋겠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성교육 다 끝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고 조금씩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도 내 안에 얽혀있던 그런 성에 대한
그런 감정 같은 게 많이 올라오실 건데요. 그거는 또 안전한 곳에서 상처도 풀어내시고 뭐 억압당한 거 있으면 좀 많이 이렇게 울고 분노하시면서 풀어내시면 좋아요. 왜냐면 내 삶에서도 성이라는 거는 정말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식욕, 수면욕 똑같이 본능으로 가지고 있는 성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진 그런 본능을 누른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쓰고 있겠어요. 기쁨도 줄어들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우리가 주어진 온전한 삶을, 축복된 삶을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교육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도 좀 내 안에 얽혀있는 뭔가 안 좋은 정화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아이가 비춰주는 이런 좋은 기회에 치유하고 성장하는 시간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성폭력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너무 교육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뒀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성폭력 트라우마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